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와일드로보 북클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진도는 챕터 35에서 50까지였어요. 다 읽으셨나요? 지난번에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공감 가는 댓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윤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었는데요. 저는 로즈의 차분한 실행력과 동물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 자신의 입장과 필요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좋았어요.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상대방에게도 그 적대감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다가가는 방법이 진정한 배려라고 느꼈고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우리의 로즈는 로봇이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또 상대방이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인내심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도 이 댓글을 읽으면서 맞아. 나도 이 부분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올려드리는 북클럽 영상의 아래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많은 멤버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같이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서로 대화도 나눠보세요. 자, 이번에 읽은 부분에서는 우리의 이 아기 거위 브라이트빌의 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아기였는데 청소년기가 되고 그리고 엄마와 갈등도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첫 수영 그리고 첫 비행하는 모습도 나왔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고 같이 이야기할 거리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정에 대한 겁니다. 이 아기 거위 브라이트빌이 성장하면서 엄마 말고 친구도 필요해졌죠. 그래서 브라이트빌이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라이트빌이에요. 막 이러면서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다람쥐, 너무너무 귀여운 다람쥐 캐릭터가 나왔는데요. 치챗이라는 이 수다 떨기 좋아하는 다람쥐 친구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다람쥐 친구는요. 정말 수다 떨기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또 굉장히 잘 들어주는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페이지 111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But Chit-chat was as good a listener as she was a talker.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들어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다람쥐죠. 굉장히 잘 들어주는 다람쥐이기도 했습니다. And whenever it was Brightbill's turn to speak, 브라이트빌이 말할 차례가 될 때마다 she'd keep quiet and hang on his every word. 조용히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주었어요.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자기 말만 이렇게 막 하고 남이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다음에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을 때. 근데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말센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센스에 대해서 강조하는 덕목이 뭐냐면 바로 듣기예요. 듣기를 잘해야 말하기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듣는 기술이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고 그 말센스 책에 나오거든요. 저는 이 치챗의 이 성격을 묘사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말센스에서 읽은 대목도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 만나면 내 얘기만 막 열심히 하시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나는 듣기만 해서 집에 오면 내 말을 너무 안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타입이신가요? 균형 있게 나의 말도 조금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되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본이고 우정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사춘기에 대한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브라이트빌이 사춘기가 되고 친구들이 니네 엄마 로봇이라며? 괴물이야 괴물 이렇게 놀리는 대목이 나오죠. 거기서 브라이트빌은 창피함을 느끼게 되고 엄마에게 엄만 도대체 누구냐? 나는 지금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느껴진다. 막 이런 식으로 엄마와 갈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급기야 가출까지 해요. 이런 사춘기를 맞은 브라이트빌을 걱정하는 로즈에게 나이 많은 거위가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13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Well, Brad Pitt is growing up fast. 브라이필은 조금 빨리 자라는 것 같아. It's only natural for adolescent goslings to be a little moody. 사춘기 거위들은 살짝 이렇게 기분이 오락가락해. He just needs to be alone for a while. 조금 혼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 You've raised a wonderful son. 정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잖아. I know he will come home soon. 아유, 금방 돌아올 거야. 내가 알아. Try not to worry.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사춘기를 어떻게 겪으셨나요? 이렇게 브라이필처럼 엄마와 갈등을 겪고 가출하고 이렇게 반항하고 이런 시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사춘기가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여러 번 사춘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뭔가 가치관이 좀 무너진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힘들다. 약간 이런 생각에 좀 갈등하는 시기가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를 겪을 때 당연히 가족과 주변 사람과 갈등이 있었고, 제가 마음이 힘드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제가 잘 이렇게 넘겼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저를 그냥 쭉 지켜봐 주는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 제가 저러다가 언젠가는 극복하겠지, 언젠가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오겠지 하고 지켜봐 준 가족들 덕분에 지금 제가 저의 길을 이렇게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 이런 성장통을 겪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너 왜 그래? 이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자라면서 이런 성장통을 겪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이가 지금 많지만 제가 앞으로도 또 이런 성장통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믿고 있는 가치관이 10년 뒤에 돌아봤을 때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면서 마음의 혼란? 그동안 내가 조금 잘못 살았구나. 이건 아니었는데. 약간 이런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겪으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고, 조금 더 나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장통을 겪고 계시다면, 나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힘들 수 있겠구나. 나는 지금 아래에서 깨어나는 과정이구나. 나의 가치관이 지금 조금 바뀌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기를 잘 넘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출을 했던 브라이필이 어디로 갔냐면 로봇들의 무덤으로 갔어요. 거기서 그 로봇의 잔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엄마 로즈가 이 섬에 어떻게 도착을 했고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상자 안에 이렇게 접혀 있는 모양이었다는 것도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때 브라이필이 느꼈던 감정은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 사진을 볼 때에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꿈 많고 여리고 우리를 낳기 전에 그 젊은 청춘의 시절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의 사진을 볼 때마다 약간 짠한 감정? 뭔가 좀 미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이 브라이필에게도 왔겠죠. 그런 감정이. 그래서 가출하고 엄마에게 막 이렇게 화를 냈던 자기 자신을 조금 가라앉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로즈의 머리 뒤에 파워 버튼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로즈는 초기화되고 잠든 상태가 되죠. 바로 로봇의 죽음일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로봇은 파워 버튼을 누르면 잠들기 모드, 죽음의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당연히 생명이 한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파워 버튼이 눌려진 상태로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 우리의 가족들이 탄생과 죽음이 있다는 거를 깨닫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자, 우리에게 죽음이 이렇게 시시각각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1분 1초는 정말 소중하고 정말 아까운 게 되겠죠. 우리가 이 소중한 1분 1초를 막 낭비하면서 보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추천해드렸던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요. 항상 우리는 설계도를 그려놓고 집을 짓기 시작한다. 끝이 있음을 알고 완성된 집 모양을 생각을 하면서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끝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있을까요? 지금 이 브라이필이 엄마 로즈의 파워 버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시작과 끝을 알게 되면서 엄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더 우리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좀 소중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용서예요. 자, 이 감정의 소용돌이 이거를 다 겪고 나서 로즈와 브라이필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브라이필은 날아갈 수 있으니까 날아갔죠. 근데 로즈는 이렇게 절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새끼곰 2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곰이 이 로봇의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리게 되고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진 로봇이 새끼곰을 절벽에서 구해내게 되죠. 그러니까 새끼곰은 자기를 구해준 로봇에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로봇은 바로 I forgive you. 나는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용서로 인해서 우리는 곰 위에 로봇이 타고 가는 그 진귀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고 그 뒤를 많은 동물들이 따라가는 이 행렬을 그림에서 만나게 되죠. 로봇이 진짜 용서라는 감정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장, I forgive you.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아, 용서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다시는 나를 공격하지 마, 다시는 동물들을 잡아먹지 마, 이런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용서한다. 이 한마디로 끝나거든요.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전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제가 미워하는 사람, 저에게 좀 잘못을 한 사람, 제가 원망하는 사람을 떠올려 봤을 때, 나는 다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정말 용서를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또 로즈에게 하나 배웠어요. 자, 이번에 읽은 분량에서는요. 우드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120페이지에서는 On clear summer evenings, they would sit outside and watch fireflies twinkling round the pond. 이런 대목도 나왔고요. 아주 맑은 여름 저녁에는 밖에 앉아서 반딧불이 그 연못 주변을 반짝이는 걸 봤다. 이것도 한 번 본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행동이어서 우드를 썼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네이버 사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드라는 이 조동사에 14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예문도 읽어보고 이 예문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하는 거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읽어본 다음에는 영영사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옥스퍼드 영영사전도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 우드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여기서는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구글에서 Wood Grammar 이렇게 찾아보니까 perfectenglishgrammar.com이라는 이 사이트에서는 would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8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법책으로 한번 쭉 다 공부를 하고 영어 원서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문법책을 한번 다 공부한다고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안 잊어버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로봇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딱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찾아보고 영영사전에서도 찾아보고 또 문법을 설명한 이런 사이트에서 영어로도 예문과 영어 설명은 어떻게 되는지도 찾아보면 조금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문법 내용이 있을 때 딱 그 부분만 포인트로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 진도는 51챕터에서 80챕터까지예요. 마지막까지입니다. 이게 좀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은 분량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루에 7페이지씩 읽으셨다면 하루에 10페이지만 읽으면 되는 분량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한 분량 요 정도예요. 끝까지 재밌으니까 끝까지 읽어보시고 마지막 북클럽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리고 우리 이 책 말고 2권 있잖아요. 로즈의 탈출. 그 책도 바로 이어서 북클럽에서 읽을 거예요. 책 준비가 아직 안 되셨다면 책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고 그 책은 진도를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다음 책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빠르게 속도를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북클럽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북클럽 영상에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